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애덤 스미스 MC 성현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코치 종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코치 종코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는 아는데 네. 정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딩이라는 게 사람들이 날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퍼스널 브랜딩은 이미 네.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실생활 속에서 네. MC님 네. 친구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성격을 알고 알죠. 너무 어떤 잘 거 알죠. 좋아하고. 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미 브랜딩이 된 거예요. 그거를 네. 휴대폰을 쓰기 전까지는 네, 네. 이제 매스미디어, 네. TV, 라디오, 신문으로만 홍보해야 됐기 때문에 네. 나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어...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네. 이제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네. 뭐 유튜브 하면서 나를 개인에 알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저를 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이제는 온라인 통해서 알리는 게 퍼스널 브랜딩인 거죠.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지속, 반복, 노출. MC님께서 친구들한테 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노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잖아요. 네. 이 친구는 성격이 이러니까 조심해야겠다. 성격이 개빡하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네, 거. 그런 것처럼 네. SNS에서도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날 노출하는 거예요. 재테크했다가 뭐 갑자기 마케팅했다가 네. 브랜딩했다가 네. 뭐 책 읽었다가 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퍼스널 브랜딩 시작할 때 네.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코인 투자, 재테크, 뭐 브랜딩, 뭐 시사 경제. 근데 이게 뭔가 중심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짬뽕이 된 거죠. 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1인 사업가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 코치,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네.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종코라는 사람한테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다. 종코한테 퍼스널 브랜딩 물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퍼스널 브랜딩 코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행동을 만약에 재테크하는 사람을 하면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네. 내가 내세운 타이틀을 타이틀. 행동으로 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퍼스널 브랜딩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용기예요. 나를 드러내는 네. 용기. 근데 저도 워낙 지금 벌써 한 350명 정도 코치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네. 과연 저를 드러내야 될까요? 근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네. 뭔가 가면을 쓰고 정보만 알려주고 성공한 자산가들의 경험담만 막 스토리텔링하고 근데 내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현타가 와서 지속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속이 없으니까 브랜딩이 안 되죠.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메타인지가 돼요. 그거 중요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지? 네. 뭘 좋아하지? 뭘 메타인지. 꾸준히 할 수 있지? 네. 그걸 계속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뭐 글로써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네.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 나를 꾸준하게 드러내는 게 어떤 게 잘 맞는가. 예를 들면 저는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면서 나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근데 누구는 뭐 요즘 쇼폼? 네. 릴스나 네. 쇼츠 같은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내가 그것 좀 더 선호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공식은 없어요. 노출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자기한테 맞는 거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SNS 코칭이긴 한데 네. 약간 인생 코칭 느낌이에요. 코칭을 하다 보면 마치 인생 코칭처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코칭할 때 네. 보통 어떤 거 하냐면 네. 자기소개서를 다 쓰게 해요. 그 항목이 있거든요. 네. 설문지에 빽빽하게 쓰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일대기를 제가 다 취재해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타임라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막상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쫙 인터뷰를 하면은 거기 안에서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이걸 좋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 연계가 되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피했던 거죠. 메타인지가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메타인지를 알게 저는 고객님이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방향성 한번 가보시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찾아가죠. 정답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제가 거의 약간 인생 코칭 하면서 그거를 콘텐츠로 녹여내는 작업을 도와주는 거죠. 그럼 저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남의 거를 끌어다 오면 의미가 없고 내 안에서 그걸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설명하신 것 중에 큐레이팅, 네. 큐레이팅 즉 그냥 소개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큐레이팅과 그럼 그 퍼스널 브랜딩의 다른 점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재테크하는 마케터로 시작을 했다가 네. 너무 결도 안 맞고 약간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네. 브랜딩하는 마케터로 제가 포지션을 바꿨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네. 제가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브랜딩 정보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브랜딩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브랜딩 정보를 알려주는 네, 네. 주는 거야? 이런 네. 스스로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남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퍼스널 브랜딩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 영상을 가져와서 올렸다. 네.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냥 그 콘텐츠 조회수만 올라가는 거지 네. 이 콘텐츠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사실. 어... 그리고 그걸 읽고 제가 뭐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딱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어떤 브랜딩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네. 브랜딩의 3요소? 이거 네.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것만 딱 써요. 네.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브랜딩을 사람이 인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얘는 브랜딩을 알려주는 A, 얘는 브랜딩을 알려주는 B, C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큐레이터가 아니라 네. 퍼스널 브랜더로서 네. 제 경험 안에 네. 그런 브랜딩 이론이라든지 그게 나와 있으면 네. 아, 존코하는 사람이 브랜딩을 하는데 이걸 설명하네.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만 알려주면 네. 그냥 큐레이터? 남 잘 되게 그냥 정보만 그냥 지식 창고인 거죠. 근데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의 경험을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토리텔링 하면서 네. 거기에 안에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 코치라고 하셨는데 네. 코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코치가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전에 뭐 하시던 분이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퍼스널 브랜딩 코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공대를 나왔어요. 아 공대? 아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는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누구 가르치는 거 좋아했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누구 가르치는 거 좋아했구나. 시험 기간 때 제가 공부해가지고 알려주고, 제가 직접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알려주고, 이제 그런 이제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 희열감을 좀 느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어요. 뭐 여행 가이드도 했었고, 그리고 영업 통번역 프리랜서도 했었고, 뭐 되게 네 그래서 그때도 네.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네.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네. 약간 현실에 약간 맞춰서 네. 다시 엔지니어의 삶을 살게 돼요. 1년 좀 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네. 뭐 알려줄 것도 없고 네. 맨날 시골에 있고,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또 지방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로 다시 가자 해서 그때 뭐 마케팅이나 브랜딩의 뜻이 없었어요, 사실. 네. 잘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때만 해도 그쵸? 그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래도 좀 네, 있었다. 그쵸.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마케팅을 배워놓으면 네. 어쨌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오. 내가 뭐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 마케팅을 배우면 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 해서 SNS 마케팅 교육 스타트업 들어가게 돼요. 이제 거기서도 사실 컨설팅 하는 뭐 코치로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그때도 제가 콘텐츠 마케터로 들어갔다가 네. 그때도 제가 누구한테 막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그 인스타그램 컨설팅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대표님 바쁘시니까 존코님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사실 그렇죠. 그때 너무 뭐 좋다.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네. 네. 어쨌든 빠르게 한 3개월, 4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한 5개월 차부터 제가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이랑 브랜딩 엮어가지고 이제 소상공인들, 모든 업종 상관없이, 왜냐하면 SNS 마케팅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틀이 있거든요. 그래요? 특정이 좀 다를 뿐이지 네네.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이제
컨설팅 하면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250건 정도 하게 되고, 아, 나는 누구한테 뭔가 알려주면서 그런 코치로서도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저의 역량을 좀 알게 되고 브랜딩도 재밌어지고, 그래서 코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종코님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시다가 직접 나와서 브랜딩 코치가 되신 건데 그 계기 그리고 크게 한번 망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일도 되게 열심히 했지만 재테크, 그러니까 투자가 좀 잘 됐었어요. 네. 코인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번 나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네. 일을 한다거나 네. 사업을 하자 네. 생각했죠. 근데 근데 퇴사를 하자마자 바로 루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루나. 네, 제가 루나 그 코인 투자자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좀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좀 좌절 좀 하다가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블로그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네. 인스타그램은 안 하고. 네네. 근데 블로그 하다가 되게 좋은 분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알게 돼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에 갔죠. 네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퍼스널 브랜딩 코치였지만 네. 저를 퍼스널 브랜딩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네. 내가 고객들한테 가르쳐줬던 거를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블로그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만난 분들한테 네. 내가 인스타그램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분들도 성과를 많이 내게 했고 어. 그 이후부터 컨설팅을 쭉 받으면서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사실 궁금한데 네. 회사를 나오셔서 네. 퍼스널 브랜딩 코치가 되고 나서의 수익 변화가 큰지 아니면 뭐 비슷한지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많죠. 훨씬 네, 제가 그 마케팅 회사 다닐 때는 연봉이 3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3천 초반? 네. 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그래도 돈을 계속 꾸준하게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저 업앤다운이 있었죠. 아예 못 벌 때도 있었고요. 네. 아, 막 1,000만 원 벌 때도 있었고 왔다 네. 갔다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네.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고객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긴 네. 한데 네. 나의 일대기를 네. 쫙 타임라인별로 쫙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91년생인데 네. 너무 어릴 적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이제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뭘 해왔지, 그걸 하면서 내가 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걸 느꼈지, 네. 그런 거 쫙 써보면서 네. 지금 내가 네. 봤을 때 그때의 네.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내가 이거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되게 콘텐츠 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글로 남길 수 있고, 네. 뭐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네. 블로그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드러내는 연습을 하다가 네. 내가 예를 들면 뭐 별리사다 네. 라고 하면 이제 내 전문성을 이렇게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용기를 냈고 네. 연습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네. 나의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고객들한테 인지를 시킬 수 있을까, 음. 그러면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상표권을 이야기하더라도 네. 내가 상표권과 관련돼 가지고 컨설팅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 안에 상표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그 종코님이 말씀하시는 브랜드 내러티브인가요? 아까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였고 네. 마케터로 이직을 했고 네. 투자 망했고 네. 방황을 했고 네네. 그런 게 다 내러티브인 거죠. 나의 일대기. 일대기 역사인데, 근데 그게 단순히 내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지금 브랜드와 네. 연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사건은요 다 점이에요. 네. 맞죠? 맞아요, 제가 맞아요. 루나 망한 거 점이고 퇴사한 네. 거 점이고 네. 제가 오늘 인터뷰한 거 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브랜딩이에요. 나의 인생 방향, 나의 철학, 브랜드 네.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이 모든 점들이 다 네. 연결돼요. 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코치 종코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더 자세한 말을 계속 나눠볼게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